안녕하세요, 알렉스입니다. 네, 드디어 선거날이 됐습니다. 네, 예상은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실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뭐를 눈여겨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그 친구들이 많이 연락이 오는데 누가 이길 것 같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뭐 지금은 며느리 좀 모르죠. 네, 지금 잘 모르겠는데 한 5시간, 6시간만 기다리면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그 여기 보면 저도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좀 앞서고 있죠. 개표한 곳들이 이제 트럼프가 앞서는 주가 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뭐 좀 더 봐야죠. 네, 캘리포니아는 밤 8시까지 제가 있는 곳이 캘리포니아인데 네, 밤 8시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서부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 캘리포니아 뭐 이런 주들은 전부 다 이제 민주당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민주당에다 주고 이제 5시, 6시간 주면은 이제 경합주는 개표가 거의 다 끝나지 않을까 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정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설문조사에서도 그랬고 계속 좀 박빙인 것 같은데 네, 경합주에서는 적게는 0.5%까지 차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네, popular vote은 아마 이번에도 해리스가 이기게 될 것 같은데 워낙에 이제 그 많은 인구가 많은 이제 특히 도시 혹은 그 주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이쪽에서 몰표로 가게 되면 당연히 popular vote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득표수만 따지면 해리스가 이기게 될 걸로 많은 미디어에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와는 별개로 경합주를 이제 캐리해야 되기 때문에 경합주 요번에 중요하다고 얘기되는 하는 주가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이렇게 위쪽에 있는 3개 주고요. 밑에 쪽에 조지아,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네바다 이렇게 있는데 네바다까지 개표가 되는 데까지 5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작한 것 같고요. 문제는 뭐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저는 트럼프가 본인이 이겼다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캠페인 트레에서 벌써 본인이 지는 상황은 부정선거에서밖에 일어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상태고 만약에 해리스가 승리를 하게 돼도 트럼프가 이렇게 쉽게 그냥 깔끔하게 졌으니까 패배를 인정하고 축하한다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좀 각 당에서 가장 좀 평화롭게 마무리할 수 있는 네,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패배를 했을 때는 그 패배를 인정을 하고 상대방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 게 네, 뭔가 그 깔끔한 모습일 것 같고요. 일단 제 분석을 오늘 저는 어떤 것들을 눈여겨보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판을 가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좋은 소식 하나만 전해드리면 한국계 미국인 앤디 킴이라고 하시는 분께서 뉴저지에서 상원 의원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네, 이게 역사상 미국 저 상원 의원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요. 네, 되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시안 아메리칸 그리고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이제 미국 쪽에서 목소리가 조금 더 네, 대변을 더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앞으로 그들의 목소리도 뭔가 미국 쪽 정치에 참여한다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정부에서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이제 아시안 아메리칸을 대표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눈여겨볼 3가지 키워드는 여성 유권자 하나, 젊은 유권자, 그리고 undecided voter. 네, 아직 투표할 때까지 결정을 하지 못했던 유권자. 오늘 아마 투표를 했을 건데 이 3가지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여성 유권자, 젊은 유권자, undecided voter들의 그 이분들이 얼마나 와서 투표를 했느냐가 해리스가 당선되느냐, 트럼프가 당선되느냐를 좌지우지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여성 유권자 같은 경우에는 갭 차이가 굉장히 커요. 한 20%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해리스를 이제 지지하는 유권자들과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그 샤이 해리스가 이번에 좀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예전과는 다른 샤이 트럼프만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그 이유는 보통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제 시골에 계신 분들은 남성들이 되게 많고요. 오히려 여성들 같은 경우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해리스를 지지하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걸 되게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뭐 미국도 좀 이런 가부장적인 게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특히 시골에 가면은 우리 집안은 어디로 투표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여보 뭐 옳은 결정을 하고 왔어 뭐 이렇게 투표하고 나서 물어보는 분들이 있거나 혹은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를 그러니까 할머니를 투표를 못하게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미국에서. 저도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이게 뭐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데 좀 이상하네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그 샤이 해리스 여성 유권자들이 얼마나 네, 투표를 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젠지가 이제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8년 전과 비교해서 트럼프가 처음 당선됐을 때와 비교해서 데모그래픽이 많이 변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젠지들이 유권자가 된 게 굉장히 크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젊은 유권자들이 중요한 이유는 하이 프로펜시티 보터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유권자인데 투표를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하는 할 수 있는 경향이 많은 사람들을 하이 프로펜시티 보터라고 하는데 보통 여성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남자들이 잘 투표하러 젊었을 때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아시죠? 네, 나이가 많아질수록 좀 투표를 많이 잘하는 경향이 있고 젊을수록 다른 일로 바쁘거나 술 먹고 다음날 좀 늦게 일어나면 투표를 안 하거나 귀찮아서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요즘 젠지들은 확실히 본인의 변화 혹은 그 나라가 나아가는 방향이라든지 전 세계가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특히 여성들이 거기에 있어서 큰 네,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목소리를 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젊은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개인의 이득보다는 대통령 후보가 상징하는 가치, 뭐 추구하는 그런 개혁, 뭐 변화, 그리고 뭐 친구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젊은 층에는 좀 해리스가 좀 유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젊은 층들이 얼마나 나서 투표를 했느냐가 해리스가 실질적으로 펜실베니아를 가져올 수 있느냐, 미시간을 가져올 수 있느냐, 위스콘신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 세 가지를 좌지우지하는데 큰 영향을 끼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번에 이제 제3의 후보가 질 스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나마 유력한 분이 뭐 RFK 주니어는 이미 트럼프를 지지 성명을 냈고 그쪽으로 이제 네, 편입됐죠. 네, 제3의 후보는 후보가 그 질산이라는 후보가 환경 옹호론자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보기에는 해리스는 거의 뭐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정책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 지오 스타인을 이제 지지하는 한 2, 3%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해리스가 흡수하기는 되게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쪽에 에너지를 많이 쓰진 않았을 것 같고 실제로 난 누굴 투표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해리스가 좋은지 혹은 둘 다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는 이제 그분들이 실제로 나와서 투표를 했느냐 그리고 둘 다 마음에 안 들어서 투표를 안 한다는 거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해리스 캠페인에서 얘기를 많이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투표하지 않으면 트럼프가 될 텐데 트럼프가 상징하는 혹은 추구하는 미국의 모습이 원하는 미국의 모습입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분들이 얼마나 나와서 실제로 투표를 했느냐 뭐 근데 그거는 좀 실제로 투표를 하느냐와 좀 거리가 있는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 왜냐하면 그 이번 투표에 대해서 얼마나 excited 됐느냐에 대한 질문에서는 지난번 바이든 때보다 훨씬 더 줄었어요. 이거는 해리스가 개인적으로 이제 매력 발산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한테 있어서 뭔가 익사이먼트를 심어주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 막바지에 인지도 높은 사람들이 지지 성명을 많이 발표하면서 이들을 열심히 동원을 했고 민주당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만약 효과가 있었으면 이제 그 제3의 네, 지역에서도 이제 그 스윙 보터들이 많이 좀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세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의 유권자들이 얼마나 투표를 하러 왔느냐 요번에 그리고 투표를 한 사람들에서 그들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누가 당선될지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한번 다시 볼까요? 네. 아까 177대 178에서 트럼프가 조금 더 이기고 있네요. 뭐 트럼프 쪽으로 기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 좀 봐야죠. 어차피 결판은 스윙 스탯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경합주가 중요합니다. 뭐 지금 여기 나온 결과들은 전부 다 원래 정해졌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결과니까요. 네, 마무리로 저는 이제 이번 선거철을 뒤돌아보면서 좀 달라진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그 지지하는 후보를 떠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에 참여하고 그것만으로도 이제 박수를 쳐주던 나라였어요. 그게 소중하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고 투표라는 거는 선거를 할 때 꼭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또 서로의 이제 지지하는 후보들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그 결정에 대해서 납득을 본인이 하든 못하든 일단 존중을 하고 그리고 납득 뭐 경청하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그 사람을 그 후보를 지지하느냐에
이런 거에 대해서 경청하는 분위기였다면 이번 선거에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서로의 결정에 대해서 서로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였고요. 해리스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고, 트럼프 쪽에서는 해리스는 뭐 막시스트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서로를 극단적인 선택지로 되게 많이 포트레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미국 국민들에게 서로가 서로의 결정에 대해서 혹은 지지하는 후보자들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기 어렵게 되었던 것 같고요. 어떤 후보를 지지하든지 내가 결정하는 그 결정 자체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굉장히 익스트림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툭 터놓고 소통하고 그러던 분위기에서 좀 바뀐 것 같고 조금 업타이트해졌다 그럴까요? 좀 약간 네. 그래서 좀 브레인워시 아닌 요번에 브레인워시를 많이 당한 걸로 보이는데, 이번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얼른 이번 선거가 끝나고 본래처럼 그 미국이 사랑하는 민주주의의 최대 장점, 국민들이 열린 토론을 하고 서로의 그 결정과 참여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그것 자체로 존중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민주주의를 이 나라에 사는 국민들이 좀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다시 왔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결론에 대해서도 한번 랩업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